보통 사람들이 과연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림을 해보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조건,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과연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미술은 화가만이 하는 것이라고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전문 화가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여서 미술을 배우고 미술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나오고 혹은 뭐 심지어는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어떤 깊이 있는 정신세계를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인 개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뭐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고 또 막연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깊은 정신세계를 표현했구나. 뭐 내같이 그림을 배우지 않고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 뭘 알겠냐. 이런 식으로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자조했던 기억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능이 없거나 뭐 미술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 그런 사람들도 그림을 해보고 싶다면 대충 뭐 취미하고 뭐 수채화 좀 버리고 그려보면서 이제 말아버리는 뭐 이런 것이 뭐 그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미술대학이나 이런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 늦지막히 자기 재주를 좀 발견해서 뭐 이렇게 만학이라고 하나요? 늦게 그림을 배워서 뭐 이렇게 실력을 또 발휘하고 그러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확률적으로 본다면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뭐 화가들인 작가들 전문 작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또 그림을 그려서 또 작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결코 녹록치 않죠. 상상이 잘 안 되죠. 또 우리가 전시하는 것이 누가 뭐 전시를 쉽게 열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전시를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이런 것을 뭐 수많은 개인전과 단체전을 반복해 간다는 것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그 미술은 다른 예술 장르보다도 조금은 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사실 좀 배우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공학이나 의학보다 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그림을 배우지 않고 혹은 의학을 본다면 대학 가서 의과대를 가서 6년을 배워서 뭐 자격증 시험을 쳐서 의사가 되는 경우도 있으면 고수익이 보장이 되죠. 근데 그림 같은 경우는 이미 중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원까지 나와도 그런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뭐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배움의 체계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어떤 사회적 보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떠한 명예, 뭐 이런 것이 없다면, 존경, 이런 것이 없다면 힘들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아주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그랬고, 일반 보통 작가들한테는 또 뭐 전문 작가를 할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도 그림을 그리면 뭐 예술을 하면 밥을 굶는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 그림을 해서 과연 이런 어떠한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요? 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어떤 자기 활동을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도 없고 특히나 초고속 인터넷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발전을 해가면서 정보의 소통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아주 뛰어난 어떤 예술가이자 극작가이자 발명가이자 과학자이자 의학자인
이런 정도의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뭐 양치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런 교육 정보를 알 수 있었고 또 뛰어난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양치기 소녀는 설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훨씬 더 IQ가 좋고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접하지 못한다면 결국 양치기로 늙어갈 것이 뻔한 문제죠. 이것은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고급 정보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가능해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정보가 어떤 부분은 독점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은 오픈되어 있죠. 열려 있고 그것을 내가 관심을 가진다면 이렇게 찾아서 자기 삶에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정보의 소통이라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죠.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그림을 전혀 할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보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얘기하지만 같은 핏줄을 받은 제 형제들이나 혹은 부모님들은 전혀 하지를 못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그리는 것 뿐입니다. 뭐 재능이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이 일반 사람들이 미술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시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정보의 문제, 이것이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저렴하게 하면 됩니다. 그림을 반드시 비싸게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연필하고 종이하고 지우개 이런 정도에서도 좋은 그림 많이 그려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화를 해야지만 좋은 작품이고 연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건 다른 문제죠. 연필을 가지고 전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펜만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장르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좀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수채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싼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학원비가 한 달에 40-50만 원을 육박한다면 사람들은 감당을 못 하겠죠. 근데 비교적 인터넷이라든가 뭐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면 좀 더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못하겠죠.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고. 재능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고난 재능, 영감, 그 다음에 어떤 타고난 어떤 재능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성실합니다. 성실함.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또 얘기하면 성실하고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끈기한테는 못 당합니다. 결국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능은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실과 끈기는 자기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가치의 문제고, 그것은 남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흔한 얘기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떤 아이들은 공부는 못하는데 오락에 3시간, 4시간 앉아 있습니다. 왜? 재밌거든요. 그건 자기의 가치를 부여하면 가능하죠. 우리가 어떤 평소에 성격이 급한 사람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기다 같이 부여를 한다면 그건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사회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지 그림을 잘 그리는 일부의 미술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마이너스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혹은 또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림을 일단 그린다고 한다면 좀 전제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미술적 재능과 교육의 문제입니다. 재능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재능은 그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재능은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은 재능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좀 다른 문제죠. 미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미술 교육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만 쓸 수 있으면 누구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배워서 잘 그릴 수 있다. 잘 그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배워서 배운다면 잘 그릴 수 있다. 이건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고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배워서 대부분 잘 그리게 되겠죠. 뭐 그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미술 교육자 베티 에드워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는 미술 교육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미술 교육은 좀 비싸고 시간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그냥 돈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감히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미술 교육의 문제입니다. 입시 미술이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고 뭐 숟가락질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손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감성적인 영역들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가는 이 우리나라에서 미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볼품이 없죠. 과거 일제시대 때 배웠던 그 방식이었던 그 입시 교육 방식 자체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오고 있습니다. 뭐 몇 개의 석고상, 뭐 정물화, 뭐 패턴화된 디자인 이런 거죠. 뭐 지금은 석고상하고 수채화를 결합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그 옛날 방식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뭐 입시 방식을 바꾸면 되지 않겠냐? 뭐 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미술대학에서는 입시 학원의 눈치를 보고 있고 학원은 입시 교육의 문제라고, 대학 입시의 문제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입시 교육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미술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한 20, 30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책에, 미술 전문 서적에 계속 1년 내지 2년 단위로 그런 특집들이 올라오지만 바뀔 기미는 지금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석고상하고 뭐 정물, 약간의 디자인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결국은 기본기를 익히는 거죠. 형태, 명암, 구도, 약간의 색상 섞는 거, 뭐 이런 것을 배우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그렇게 많은 돈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뭐 빨리빨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어서 병폐로 작용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죠. 똑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과 같은 돈을 투자한다면 그 결과가 더 많이 좋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본기 정도를 배우는데 뭐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써서 그것도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일주일 동안 그 몇십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과연 배운다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효율적일까?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술학원 겉은 좀 화려해 보이고 무슨 요즘은 뭐라고 하나요? 뭐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결국 좁은 공간에다 많은 학생 집어넣고 뭐 대학생 중심의 어떤 미대생 중심의 아르바이트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날의 과거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실기 중심의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취미학원이나 입시미술 말고도 취미학원이나 혹은 문화센터라든가 애들 미술 교육도 결국은 입시미술이라고 하는 그것의 연장일 뿐이라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남대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종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양함들이 서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더 발전된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같은 것이 근친상간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술 문화가 재미없는 것은 그런 거죠. 다 어디 가도 똑같은 형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죠. 결국 그건 망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00%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뭐 있겠죠. 이렇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런 미술교육, 이런 방식의 미술교육을 또 그림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접근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하려면 일단 좀 수강료도 좀 저렴하고 배우는 시간도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적인, 짧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면 사람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약이 오르고 그럽니다. 생활공예 부분이 있죠. 뭐 주로 일본에서
어떤 검증된 성공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입돼 들어와서 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비즈공, 구슬공예, 뭐 꽃꽂이, 종이접기, 또 뭐가 있나 뭐 칼라믹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심지어는 뭐 십자수, 그죠? 뭐 항실 자수든 그 십자수든 뭐 그 다음에 퀼트인가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보면 수요가 엄청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배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작품을 하는데. 작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걸리고 집중력도 많이 요구합니다. 좀 가격은 좀 저렴하죠. 만약에 이런 정도의 집중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걸 놓고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종이접기 해보신 분도 있는데 종이접기 해서 처음에 몇 개 좀 집에 장식해놨지만 다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다 버리거든요. 시간 지나가면. 예술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구슬공예에서 목걸이 뭐 반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맨날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만든 것보다는 못하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보면 뭐 요즘 자기 휴대폰 전화를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면 그거 갖고 뭐 십자수 갖고 해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데는 차에 한 5대 중에 한 2대 정도는, 2-3대 정도는 그런 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죠. 몇 가지 조잡한 공예품, 이런 것보다는 미술 작품의 가치가 훨씬 높다는 건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미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술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결국 습득이 가능한 학문책입니다. 미술대학이 있고, 미술학원이 있고, 미술 교수가 있고, 논문이 있고 하는 것은 학문체계죠. 학문체계라고 하면 배우면 됩니다. 뭐, 특별한 재능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배워가면, 거기에 관련된 생각과 지식을 배우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좀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의 문제입니다. 혼자서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또 이렇게 협력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같이 뭐 전시도 하고 평가도 하는 이런 것을 화단이라고 부르는데 미술대학을 나온 사람들끼리 뭐 공모전이나 아니면 전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화단으로 진입을 해가거나 관계를 맺어갑니다. 뭐 밀어주는 후배도 있고요. 끌어주는 선배도 있고 또 뭐 평론, 전시기획, 작품 판매, 뭐 정보, 미술 정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나누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런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림을 잘해도 결국 이런 동료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같이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는 동료들이 없다면, 화단이 없다면 혼자서 떨어져서 뭘 하겠습니까? 좀 무인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림 좀 잘 그린다고 하면 뭐 미대를 한번 가봐라. 아니면 무슨 공모전에 출품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이고, 근데 이런 생각에는 전문가, 비전문가, 아마추어, 프로페셔널, 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들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 좀 낡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마추어, 뭐, 프로페셔널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또, 전문가, 비전문가 같은 말인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무슨 자격증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술에서. 자기가 그 활동을 관심있게 하면 하는 거고, 미대에 나와서, 유학까지 대학원 나오고 해도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화 영역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회화 영역.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거의 70-80% 이상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대를 나오고 전문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훨씬 그림을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못 그린 사람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좀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 그리고 우리가 화단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런 것이, 화단은 원래 무슨 미술협회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은 사설단체입니다. 사설단체고 국가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국가 공인기관도 아니죠. 그래서 화단이 곧 미술문화의 전부가 아니냐는 얘기죠. 네, 예술은 예술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낡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정치는 정치가만 하고 경제는 경제만 하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건 아니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안에도 경제, 그 다음에 정치, 문화 모든 면이 다 끼어져 있습니다. 전문가 다 맡기고 우리 뭐 할까요? 자, 누구의 것도 아니죠. 예술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술이나 법률 또 무슨 운전 이런 사람 목숨 또 이런 거 관련된 것은 자격증이 있죠.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지 않으면 그 자격증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통제한다는 의미가 좀 강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권투에서 권투 글러브를 끼는 것이 상대방 얼굴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 손을 보호하는 것처럼 뭐 그런 역설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게 오히려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통제 수단이 없다는 이야기죠. 미대를 나왔다고 해서 미술 화가 자격증을 줍니까? 음대를 나오면 음악 자격증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뭐 그래서 뭐 미술계도 그렇고 음악계도 그렇고 다른 예술계에서도 그 자격증 대신으로 하는 것이 어떤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술 쪽에서 뭐 이러저러 공모전이 한 300개쯤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것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300개 정도의 공모전에서 주는 상을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격증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실력으로 검증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격증을 줄 수 없는 문제고 그냥 전문가라는 의미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것을 전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공학을 전공하고도 의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뭐 연극을 하거나 극작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영화 배우가 소설을 쓰고 또 소설가가 영화 배우가 되기도 하고 그건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쌓으면 그것이 곧 전문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그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죠. 검증 시스템. 이 사람이 가진 실력이 있냐 없냐 이걸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대, 미술대학 혹은 어떤 전문 교육기관 이런 것이 하나의 그것을 검증해주는 그 어떤 대안으로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뭐 서울대에 나온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홍대 미대 나왔다고 그리 다 잘 그린 것도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한두 개는 맞을지 몰라도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에서 이 사람의 학벌을 졸업장을 본다는 것은 그 인사 담당자는 그 정도의 인사 담당자는 잘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사에 정말 인재가 필요한 인재를 뽑아내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의 결과, 다시 졸업장 하나 보면 이 사람은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 없는 사람을 단순하게 아주 큰에 빠진 방식으로 검증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내가만 사장이라면 그 사람 당장 잘라버릴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한 사람이 무슨 그 졸업장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될 수밖에 없죠. 전문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을,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 전문가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졸업장이라든가, 수상 경력, 이런 것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잘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알았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보가 막혀 있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닐 겁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또 경험을 쌓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졸업장이 아니라 능력과 실력으로 선의 경쟁을 하는 시대가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은 사설단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끼리 스스로 모임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수준은 정보를 많이 교류하면 높아집니다. 서로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겠죠. 그 잘하는 사람들을 주변으로 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해서 주변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좋은 작품을 창작하면 그 주변으로 감상들이 또 몰려들고요. 또 이런 사람들 속에 서로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평가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숫자가 100명이냐 200명이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숫자가 그 모임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화단들이 어찌 보면 다양한 화단들이 생겨나고 그 화단들의 활동들이 각각의 화단들이 남들의 경쟁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활동을 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10대들이 사용하는 물건과 20대, 30대 다 틀립니다. 옷도 똑같은 모든 사람이 입는 게 아니고, 뭐 젊은 사람이 입는 옷과 남자, 여자, 심지어는 뭐 전문 직종에 따라서 옷이 다 다르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의 그림이 모든 사람을 다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소설 보면 하이틴 소설도 있죠. 애들이 읽을 만한 소설도 있고, 좀 아주 철학적인 문제, 깊이 있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 역사 문제, 이런 거 다뤄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보면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젊은 여성들이 읽으면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주부들이 읽으면 또 감동을 받는 이런 것도 있죠. 모든 하나의 작품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공감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림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미술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지 않겠다고만 생각하면 나를 좋아해주고 내 그림을 좋아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또 모임들이 많아지는 것이 크게 화단을 입장을 보더라도 발전을 할 것이고, 또 개인의 입장도 다양하게 접근해 갈 수 있는 방편들이 열리는 거니까 더욱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초고속 인터넷이 있기 때문이죠. 지역과 시간,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화단은 바로 이 정보의 독점을 통해서 그 건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끊임없이 몰려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초고속 인터넷은 바로 이런 정보의 문제, 정보의 독점을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작품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을 인터넷으로 알려주면 됩니다. 블로그도 있고요, 뭐 카페도 있고, 또 메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매체를 통해가지고 자기 작품을 보여줄 수 있겠죠.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은 지역과 중앙의 차별을 없애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실시간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면서 즐길 수 있는, 또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좋은 작가들도 발굴될 수 있고요. 또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전시도 되고 합리적인 가격도 소통되고, 또 토론과 정보의 교류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이런 수평적인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화단이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터넷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혹은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라는 등식을 없애고 있고요. 또 몇몇 전문가, 몇몇 비평가의 보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좀 다양하고 질 높은 미술 문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큰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보상 문제인데, 이 사회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말은 뭐 대놓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라면을 먹으면서 아주 추위에 떨고 라면만 먹으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라고 얘기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힘들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고 고액가에도 하고 그 다음에 명문대학을 진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후에 물론 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아주 지고지순한 학문의 세계를, 또 과학의 세계를, 또 철학의 세계를 이렇게 추구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졸업 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좋은 직장, 멋있는 결혼, 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사회적 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성형분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먹고 못 살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인기도 좀 있어야죠. 명예입니다, 명예. 권력은 뭘까요? 권력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권력이 아닐까요? 정치 권력 이런 것은 아니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화가 지망생이나 미술대에
출신들이 이런 가치를 추구했습니다만, 여전히 소수만이 지금 현재는 누리고 있고요. 이렇게 전문가들도 어려운데 일반 사람들이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또 배우고 예술의 대중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조금의 시간이 걸리겠죠.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현재 화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수만 명 정도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는 기준을 좀 삼다면 약간 오차는 있겠지만, 콜렉터라고 합니다. 미술품 콜렉터. 이런 사람들이 한 몇 년 전에 5,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1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요즘은 자이리톨검 시장, 미술 시장의 규모가 자이리톨검 시장보다 못하다는 실제로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을 육박하죠. 다시 말해 애들과 노인을 빼든다 하더라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미술, 우리가 한류 열풍도 있긴 한데 이 문화적인 것은 상품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유럽에서 무슨 바로비종파의 전시, 무슨 인상파의 무슨 전시, 무슨 루블 박물관전 이런 것들도 결국 외국의 문화유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만 명의 어떤 관람자를 만들어내는 초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술 자체가 그렇게 해내지는 못하고 있죠. 아무튼 그만큼 수요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문 화가 작품들은 비싸서 못 사고 또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는 상업 미술은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좀 호당 미술 가격제니 이런 어떤 좀 비현실적인 그런 작품 가격을 좀 낮추고 또 그야말로 우리가 MP3를 사거나 혹은 자기가 조그만 어떠한 가전제품을 즐겨하는 이런 걸 사듯이 그렇게 그 정도의 어떤 현실적인 가격에서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우리나라의 그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데 미술 교육은 좀 수준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시골에 있든 그 지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좀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수준 높은 미술 교육을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워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내가 좀 전문적인 능력을 좀 갖춘다면 비단 또 그림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빵 만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빵을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떡집이든 음식점이든 혹은 조그만 무슨 패션 그 옷가게를 하든 다 어떤 시각적인 또 예술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이 들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영역도 그런 아주 일상적인 영역으로 많이 확장을 해갈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조그만 식당을 차렸는데 내가 그린 그림을 아주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걸어놓고 한다면 손님들이 그 식당을 좀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술집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친구 무슨 집들이에 그림을 선물하는 것도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는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또 좋은 사람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은 사회의 여러 일들과 결합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슨 뜯어먹고 살 수 있는 빵 같은 건 아니니까 그것을 통해서 만드는 가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젠가는 영어 국어도 필수인 것처럼 이 예술도 하나의 필수가 될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미술 문화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외국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를 많이 하죠. 세계적인 경제 규모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과 디자인적인 개념, 예술적인 개념이 결합돼서 기존의 가전제품이나 이런 IT 산업들이 좀 더 풍요롭게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핏 좀 공허한 상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미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림이 1년, 2년 그래서 끝날 문제도 아니고 또 문화는 경제적인 것이 발전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하면 할수록 이런 문화적인
덩치와 문화적 마인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나을 거고 그때보다는 더 미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문화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주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문화국가 이런 것이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경쟁력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재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재능 이야기는 좀 명쾌합니다. 저는 재능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림을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하고 싶다는 느낌, 마음, 이 마음만 있어도 충분히 재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림을 배워서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 재능이 생깁니다. 재능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죠. 재능은 질적인 문제가 양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저한테 배운 사람 중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을 가끔 봤습니다. 정말 잘 그리더라고요. 한 2개월 정도를 배웠는데 남들이 한 2, 3년 정도 한 실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눅이 들 정도였습니다.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근데 또 그 중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4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꾸준하게 뭐 눈에 띄지도 않게 그냥 평균적이었겠죠.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이 잘 그릴까요? 지금까지 그리고 있는 사람이 훨씬 잘 그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천부적인 재질을 보였던 사람은 그림을 지금까지 안 그렸으니까 아마 못 그릴 거야. 당연히 안 하면 줄거든, 그림은요. 그러니까 당신은 재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사람은 재능이 없었는데 꾸준히 그림을 그려서 잘 그리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재능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습죠.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성실하게 끈기 있게 그리게 되면 재능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능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린다는 얘기는 하기 싫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거나 아니면 뭐 도피, 자기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을 때에 대비한 어떤 그런 거 뭐라고 하나요? 회피용 답변, 뭐 이런 거, 면피용 답변 이런 것이 아닐까. 뭐 재능이 있다 없다를 별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뭐 재능 얘기 자꾸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능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재능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되고, 또 그보다는 더욱더 앞에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성실성과 끈기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그림을 안 그려요. 이런 사람 있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요. 근데 30분 만에 해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재능이 다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시간의 문제고, 성실성의 문제지 재능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거나 4시간을 그래도 힘든 것을 30분 만에 그리면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러면 그거는 시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세상에는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시간을 투자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투자해서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서 되는 일이면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자, 돈 100억 벌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돈 벌어질까요? 그런 일들 많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10년을 젊어지고 싶다. 나이에 세상을 거꾸로 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웬만큼 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림을 배우는데 재능이 없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림을 배우는데 제가 그림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배우러 왔는데 배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배우러 왔는데 딴 데 쳐다봅니다.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난 관심 없어. 근데 여기 왜 왔죠? 이런 사람 재능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재능하고는 별 관련이 없죠. 또
아무튼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니 뭐 사실입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것을 발전시켜내고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교육 이런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잘 그리거나 못 그리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재능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없는 재능이라면 열심히 좀 노력해서 또 그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술에서는 1등 꼴찌가 없어요. 다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미술 세계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더라도 공간이 남아요.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이 끼어들려고 하면 거기다 줄을 서야 되지만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공간이죠. 충분히 자기 세계도 만들 수 있고 또 자기 기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경이로해서 이것은 특별한 재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이것은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역할에 따라서 오른쪽 두뇌냐 왼쪽 두뇌냐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그런 또 환경이라든가 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밝혀진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그림을 배운다면 충분히 잘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좀 힘들겠죠. 손발이 없는 분들도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제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능의 문제는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또 비슷한 비슷한 이야기가 되면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또 해보고요.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이 강의가 뭐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낼 수도 없고요. 또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좀 어려워지고 또 말도 빨라지고 이런 약간의 좀 문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